때는 1932년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영국이 이라크를 위임 통치하던 시절이고요. 시리아에 위치한 유적지 발굴 현장에서 바키라는 이름의 현지인이 목이 졸려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도 바그다드로 향하던 푸아로는 그의 절친인 아서 헤이스팅스의 초대를 받아 그 현장을 잠시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영상은 푸아로 시리즈의 드라마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원래 소설에서는 에이미 네서런이라는 간호사가 작중 화자이자 푸아로의 조수로 등장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녀의 역할을 아서가 상당 부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물들도 세부적인 사항이 살짝씩 변화가 되었는데, 말이 나온 김에 등장인물들 소개부터 시작해보자면, 우선 발굴 단장으로는 에릭 라이너라는 미국인 고고학자가 등장을 하고요. 설정상 그는 이곳에서 5년 넘게 발굴 작업을 진행했고, 2년 전 그와 결혼한 루이스라는 아내는 3주 전부터 이곳에 합류해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건 현장에는 쉴라라는 여성도 모습을 보이는데, 그녀 같은 경우는 소설에서 자일스라는 의사의 딸로 등장을 하지만, 여기서는 아서가 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이 총경의 딸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How do you do? Superintendent. Right. 뒤숭숭한 분위기의 발굴 현장에 이런 어린 소녀가 왜 있는 건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여기서는 에릭과 함께하고 있는 단원들 소개부터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4명의 인물들을 띄워드렸는데, 우선 애니라는 여성은 시리아 발굴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에릭 박사와 함께한 오래된 동료라고 소개를 하고요. Miss Johnson, my right hand, you might say. Oh, Dr. Line. 라비니 같은 경우는 최근에서야 이곳에 합류하게 된 프랑스 출신의 금석 학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Father Lavigny, this is Mr. Hercule Poirot. He's come to stay with us. 그리고 작년부터 현장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머카도와 10년째 동료라는 건축가 캐리도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다시 쉴라 이야기를 덧붙여 보자면,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중년 남성인 캐리를 흠모하고 있다 묘사가 되고요. 반면 그는 그녀의 철없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m sure we could. Sheila, don't say another word. I am very nearly old enough to be your father.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명 언급해보자면, 소설에선 화자였던 에이미라는 간호사가 추가가 되는 건데, 그녀 같은 경우는 비중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름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대략적인 인물 소개는 끝이 났으니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푸아로가 워낙에 유명한 탐정이다 보니 도착 후 옥상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이때 한쪽 구석에 가운데 구멍이 뚫린 둥근 돌들이 쌓여 있는 게 눈에 띄어 에릭의 아내인 루이스에게 저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자 그녀는 퀀이라고 불리는 맷돌인데 이 주변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Madam Leibner, what is a quern? A millstone. They seem to find more of those than almost anything else. 그래서 참 독특한 구조의 돌이구나 하며 이후 장면은 식사 자리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푸아로가 최근에 발생했다는 사건은 어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단원들이 하는 말이 최근 들어 금공예품이 여러 출토되자 소문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현장 주변을 서성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니 이번에 죽어서 발견된 바키라는 이름의 남자 역시
작물 취급과 관여가 있는 범죄자였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돈 냄새를 맡은 현지인 중 일부가 일꾼으로 위장해 출토된 유물들을 밖으로 빼돌렸다는 말인 건데, 이때 하루 종일 작업 중이던 건축가 캐리가 뒤늦게서야 식사 자리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We finished our soup, I'm afraid. It's quite alright. 이때 분위기를 보면 루이스가 노골적으로 캐리를 향해 불편해하는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사람의 사이가 그다지는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인 거죠. 아무튼 이 일이 있은 후 식사를 마친 푸아로는 잠을 청하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무언가 후루룩 하며 줄이 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요. 이후 연달아 혼자서 방을 쓰고 있던 루이스는 누군가가 창밖에서 가면을 쓰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한순간 숙소 안에 소란이 벌어지게 되자 급히 자신의 방에서 나온 에릭과 아서는 무슨 일인가 하며 주변을 살피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물 보관소의 자물쇠가 밖에서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게 어찌 된 걸까 하며 안쪽을 확인해 보자 예상외로 그곳에는 발굴 단원 중 하나인 라비니가 후레쉬 전등을 들고 무언가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냐 하고 묻게 되는데, 이에 그는 살짝 당황해하긴 했지만 안쪽에서 불빛이 보이기에 자신도 누군가가 있나 싶어 찾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캐리는 에릭에게 다가와 라빈이라는 저자는 금속학자라고 하면서 이곳에 합류하게 되었지만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것도 해석한 게 없다며 이번 사건도 그렇고 하는 짓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의외로 에릭은 오랜 친구인 캐리의 조언을 듣고도 아무런 증거 없이 동료를 의심하지는 말자는 말을 꺼내놓게 되는데, Don't be unfair to Father Lavigne, Richard. We've only found 4 tablets and seals as yet, and one of those has disappeared. I apologize, sir. 암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외부 침입자는 찾지를 못하고 장면은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고요. Who's that? What's he doing? 이후 루이스는 어젯밤 있었던 일 때문인지 밖에서 창문을 기웃거리는 남성만 봐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에 애니는 푸아로를 보더니 루이스 같은 저런 여자는 에릭이 한눈에 반할 법하지만 거친 발굴 현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여성이 여성으로서 질투를 하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달리 보자면 루이스가 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여성이란 걸 말하고 있었고요. 생각해보니 어젯밤도 1층 방을 혼자서 쓰고 있던 걸 떠올린 푸아로는 그녀에게 찾아가 혹시 어떤 사연이 있느냐며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에 루이스가 말을 꺼내놓는 게 15년 전 자신이 20살이었던 무렵 프레드릭이라는 남성과 결혼을 한 적이 있다 말을 하게 되고요. 이후 전쟁이 발발하며 그가 사망했다는 부고가 들려오게 되었는데, 이때 미국 정보부 소속인 줄 알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독일 측의 스파이였다는 사실 또한 그녀는 전해 듣게 되었다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헌데 문제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편지를 통해서 만약 당신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죽이러 갈 거야 라는 연락을 취해왔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한동안 두려움에 떨었던 루이스는 2년 전에서야 에릭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 말을 하고요. 다행히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협박 편지라거나 별다른 연락은 받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 일 없는가 보다 하고 여길 중 자신이 3주 전 이곳 발굴 현장에 합류하게 되자 그때부터 갑자기 전 남편인 프레드릭으로부터 다시금 협박 편지가 보내져 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I am waiting for you. If you ever marry another man, I will kill you. Signed Frederick. 이를 들은 푸아로는 죽은 남편이 어떻게 편지를 보냈을까 하며 고민하게 되고요. 이후 발굴 현장을 지나던 도중 괴인이 칼을 들고 온 머카도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갑자기 이런저런 사건들이 연달아서 발생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우선 현장에서는 유물과 관련되어 도난과 살인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루이스 같은 경우는 전 남편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전해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발굴다원인 머카도 역시 괴인으로부터 살해 시도가 발생하게 되었던 건데, 푸아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일들의 연속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지금도 개인적인 용무로 바그다드로 향하던 중 우연치 않게 들린 장소이다 보니 그는 석연치 않기는 했지만 예정된 계획대로 발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Good night, Hastings. Good night, Poirot.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숙소에 있던 애니의 시점으로 장면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녀가 소파에 앉아 자료들을 살피던 중 무언가 신경 쓰이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요. 뭔가 싶어 마당으로 나와보니 에릭은 옥상에서 유물들을 정리하고 있고, 라빈이 또한 마당에서 압둘라라는 소년과 함께 토기를 분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장면은 푸아로를 바그다드까지 데려다 준 뒤 갓 돌아온 시점에 아소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때 마당에는 라비니와 에이미의 모습이 언뜻 보이고, 옥상에서 내려온 에릭이 루이스의 방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헌데 그는 그녀의 방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급히 뒷걸음질 치며 나와 자신의 아내가 죽어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She's dead. 이후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발굴단의 숙소로 급히 돌아오게 된 푸아로는 메이틀랜드 총감으로부터 그녀의 방 구조는 창이 있기는 하지만 발견 당시엔 안쪽에서 닫혀 있었고 열려 있었다 한들 크기가 작아 사람의 몸이 빠져나올 수는 없는 구조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Well, no way in from here, obviously. 그리고 루이스 머리에 출혈이 발생한 걸로 보아 힘이 센 남성이 그녀를 찾아와 둔기를 때려서 죽인 뒤 문을 통해 달아났을 거라고 추정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푸아로는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루이스가 카펫 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일 때 누군가에게 당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만약 낯선 자가 눈앞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분명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을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메이틀랜드 총감은
그럼 면식범의 소행이란 말인 거냐며 당시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다른 단원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우선 캐리 같은 경우는 발굴 현장에서 스케치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어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나게 되고요. 마지막 남은 단원인 머카도를 찾아가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그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Could you tell me what you were doing at that time? Aye. 헌데 그가 보인 반응이 아무래도 일반적이지는 않다 보니 의아한 생각에 그의 팔뚝을 살펴본 푸아로는 무수한 주사바늘 자국이 남겨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그는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요. 이를 확인한 푸아로는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한 후 그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머카도가 제일 유력한 용의자가 된다 이 말인 거죠. 헌데 이때 푸아로의 머릿속에는 또 한 명의 용의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최근까지도 루이스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온 전 남편 프레드릭의 존재였고요. 죽은 사람이 연락을 해온다는 게 말이 될까 하며 조사를 하던 푸아로는 우연치 않게도 편지 속 필적이 그녀 자신의 것과 동일하다는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Do you recognize this handwriting? It's the lovely Louise's. Madame Ladner. Yes. Why?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이스가 스스로 편지를 써 자신에게 보냈다는 게 되는 건데, 그녀가 아무리 멘탈적으로 약해져 있었다 해도 자신이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스스로 두려워했다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분명 누군가가 그녀의 필적을 흉내내어 대신 편지를 썼을 거라 여긴 푸아로는 그게 누구일까 하며 고민하던 중 간호사 에이미가 그를 찾아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연치 않게 애니의 방에 들어갔을 때 루이스 필체에 편지가 있어 이게 여기 왜 있지 하며 살펴보니 그녀가 당황해하며 편지를 뺏어 들곤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다는 것이었는데, Give that to me. 한마디로 그녀가 평소 루이스의 필적을 연습하고 있었을 거라는 말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또 한 명 중요 용의자가 늘어난 건가 할 때, 이번에는 일전에 창을 들여다보던 낯선 남성이 도굴과 관련된 범죄자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이후 그가 라비니와 만나선 대화를 나누는 장면 또한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추가되게 됩니다. Shoots away, Hannah. Shoots away, Hannah. Lima. 자, 이렇게 해서 용의자는 계속 늘어만 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머카도와 라비니 그리고 애니가 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결말로 이어지게 될 텐데 아직 아님. 제가 살짝 추측을 해보자면 마지막에 가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하며 이 말을 탁 하고 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선 머카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호텔 방에 들어간 후 내가 범인이었다 하는 유서를 남긴 후 자살을 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게 되고요. 이후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경찰들은 수배 중인 마약상이 호텔 주변에서 목격되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헌데 그 마약상이란 자가 누구였냐면 일전에 건물 밖에서 창문을 훔쳐보던 바로 그 남자였던 건데, 이 일이 있은 후 수사를 진행한 경찰들은 금석학자라 주장했던 라빈이 또한 사실은 사기꾼이라는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요.
지금껏 그가 몰래 유물들을 빼돌린 후 현지인 장무라비를 통해 팔아넘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발생했던 현지인 사망 사건 역시 이 둘과 관련이 있던 사건이라는 게 되는 건데, 이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머카도를 불안하게 해서 마약 중독자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괴인을 보내어 습격하게 했던 게 되는 거고요. 이후 정체가 들켜 턱끝까지 수사망이 좁혀지자 두 사람은 그를 범인인 양 위장한 후 한밤중 짐을 챙겨 달아나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Belgian detective poking his nose in. Much good may it do him. We can be across the border by dawn. 헌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달아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날 밤 잠결에 깨어난 애니가 물인 줄 착각해 염산을 마신 후 죽어버리고 만 거였고요. 사람들은 라빈이 그놈이 달아나면서도 몹쓸 짓을 했구만이라 여겼지만, 이때 푸아로는 그녀가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에 창문이라고 남겼던 말이 분명 무언가 커다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What is that, mademoiselle? 헌데 다시 용의자들을 보면 두 명은 사망해 한 명은 이미 달아나버린 모습인데, 라비니가 루이스를 죽인 거라고 한다면 애니의 압둘라 그리고 아서마저 그를 보았기 때문에 마당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였고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 중 누가 범인인 걸까 하던 푸아로는 우연치 않게 실라와 만나 대화를 나누던 도중 남들은 다들 캐리와 루이스가 사이가 안 좋은 줄 알고 있지만 그는 그녀가 이곳에 올 때부터 속으로 내심 흠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Idiot. He's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her.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실라라는 소녀는 캐리를 좋아하고 있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게 되는 건데, 이 말을 듣고 숙소로 돌아온 푸아로는 옥상 한켠에 첫날 보았던 맷돌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불현듯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치며 이번 사건의 진실이 어찌 된 건지 그 내막을 모두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So simple. 자,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결말이고요. 모두들 이 말을 탁 하고 짚을 준비가 되셨나 모르겠는데, 푸아로는 관련자들을 모두 모은 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루이스라는 여성이 남성들의 마음을 매료시키는 상당한 매력을 가진 여인인 게 중요하다는 말을 꺼내게 됩니다. Such women can often bring disaster. Sometimes on others and sometimes on themselves. 그리고 그 매력이 얼마나 큰지 15년 전 남편마저도 질투를 할 정도라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것이었고요. 푸아로는 루이스를 죽인 이번 사건의 범인이 15년 전 죽은, 아니 15년 전 죽었다고 위장한 그의 남편인 프레드릭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면 지금 현재 그녀의 남편인 에릭 라이너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Monsieur Frederick Bosner. He has to wait 15 years. 자,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중요한 건 15년 전 루이스에게 당신 결혼하면 죽일 거야 라고 했던 프레드릭이 2년 전 에릭과 결혼했을 땐 협박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다시 편지를 받게 된 건 3주 전 그녀가 발굴 현장에 오고 나서부터인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15년 만에 얼굴을 숨겨 겨우 다시 결혼하게 된 자신의 아내가 친구이자 동료인 캐리와 만나 서로 교류를 나누는 게 못마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였던 특기로 그녀의 필적을 흉내내어 지금껏 협박 편지를 보내왔던 게 되는 건데, 도중 애니가 그 상황을 눈치채어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게 편지를 태운 행동이었던 거고요. 그녀가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이전부터 에릭을 좋아해 그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애니는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존재로부터 오히려 살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 밀실에 있던 루이스는 어떻게 죽게 된 거냐면, 일부러 창밖에 가면을 쓴 얼굴을 보여 그녀를 불안하게 했던 거였고요. 사건 당일 옥상에 있던 에릭은 다시금 줄에다가 가면을 매달아 그녀가 뭔가 싶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도록 유도했던 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맞추어 퀀이라고 불리는 맷돌을 떨어뜨린 에릭은 옥상에 있었지만 1층 방 안에 있던 루이스를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남겨진 의문이 발견 당시 창문은 어떻게 닫혀 있었냐 하는 거고요. 이건 생각보다 단순한데, 루이스의 시신을 맨 처음 발견한 에릭이 그저 창문을 닫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기 위해 15년 동안이나 얼굴을 감추고 기다렸던 남자가 결국은 스스로 아내를 죽였다는 결말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 현지인의 죽음이나 라비니의 존재 같은 건 그저 우연히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이 겹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거였고요. 마지막에 에릭은 메이틀랜드 총감에게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번 에피소드는 끝이 나게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